네, 안녕하세요. 판타지리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이라든지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질문으로 소통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타지리그를 국내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적은 인원의 분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판타지리그 상위권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상위 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올 시즌 기량이 발전할, 스텝업할 선수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라운드부터 한 5, 6라운드까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수들을 이제 뽑게 되고, 그 선수들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큰 부상만 아니라면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0인 리그 기준으로 6, 7라운드 이후의 선수들을 잘 뽑는 게, 원석들을 잘 가려내서 드래프트를 하는 것이, 혹은 시즌 후반에 FA를 영입을 하는 것이 이 판타지 리그의 가장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을 빛내준 그런 예상치 못한 스틸픽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든 잉그램 선수 꼽을 수 있겠고요. 브랜든 잉그램 선수는 사실 데뷔부터 야투나 자유투, 레이커스 소속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이제 볼 소유를 갖지 못하면서 스탯이 잘 안 나왔었는데, 뉴올리언즈로 이적한 이후에는 완연히 거의 1옵션, 2옵션,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합류를 하면서 1.5옵션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야투 효율 같은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선수가 팔이 굉장히 길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브랜든 잉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또 주루 할러데이의 트레이드 소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뉴스가 많다는 건 주루 할러데이가 트레이드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뉴올리언스에는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구단의 플랜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브랜든 잉그램은 올 시즌에도 역시나 지난 시즌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예상은 정말 전체 10번에서 20번 사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 아데바요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이애미 히트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 선수가 무서운 건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스틸과 블락샷, 그리고 득점도 준수하고요. 10점대 후반에 득점을 해주고요. 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를 정말 많이 해줍니다.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시스트나 스틸 숫자를 채워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골대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치고는 조금 많은 턴오버 개수,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낮죠. 자유투를 생각보다 많이 얻어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공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앤서니 데이비스보다는 조금 낮은 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난 시즌 사실 이 선수는 한 5, 60번 픽 정도로 예상이 됐던 선수였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시즌이 다 진행이 돼 보니 거의 10번에서 20번, 이 선수 마찬가지로 혹은 이 선수를 혹자들은 1라운드에서도 거론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이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스틸픽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시즌에 이미 스텝업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스틸픽으로 꼽아봤고요. 잉그램이나 아데바요에 비해서 성장폭이 좀 더 컸던 선수입니다. 바로 디반테 그레이엄이라는 선수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도 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샬럿 호네츠의 주전 가드입니다. 샬럿 호네츠는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를 테리 로지어의 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 디반테 그레이엄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의 2018-19 시즌 평균 득점이 4점대였는데 지난 시즌은 17점 이상을 기록했죠. 더 놀라운 건 7개 가까운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나 공을 이렇게 많이 쥐어진다고 해서 스탯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코트 비전이라든지 넓은 슛 레인지, 그런 것들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는 드래프트에서 이 선수를 뽑은 유저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즌 야후 최종 랭킹에서 한 5, 60위권으로 마치게 됐던 것 같아요. 3점 슛도 굉장히 많이 던지고 많이 넣는 선수예요. 그래서 3개 이상의 3점 슛 성공시켜주고요. 어시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정도.
근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야투율이에요. 이 선수가 30% 후반대 야투율입니다. 정말 가끔 이 선수 스탯 보면 13개 던져서 하나 넣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은 진짜 7득점을 하고, 어떤 날 슛이 터지는 날은 40득점을 기록하는 날도 있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올해는 뭐 언드래프티가 될 확률은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NBA 리그, 정규 리그에서 MIP 후보, 유력한 후보로 정규 시즌까지 거론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션 홈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세크라멘토의 빅맨인데요. 지난 시즌 사실 세크라멘토를 이끌어준 줄 빅맨으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는 마빈 베글리인데, 마빈 베글리가 사실상 시즌을 거의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뭐 발 부상도 있고 손 쪽에 부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메꿔줬던 게 라션 홈즈라는 선수인데 정말 높은 효율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점 후반대의 득점과 10개가 넘는 리바운드, 거기에 블락슛도 굉장히 좋았고, 당연히 준수한 야투율, 그리고 자유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80%까지도 찍어줄 수 있는 자유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디반테 그레이엄과 마찬가지로 이 선수를 드래프트 때 뽑은 유저들이 많지 않겠지만, 시즌 끝날 즈음에는, 시즌 중반에는 이 선수가 야후 랭킹에서 1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올스타 브레이크 전 기점으로 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달 정도 결장을 하게 되면서 가치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물론 그리고 올 시즌에도 부상에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것이. 그런 5라운드, 6라운드 정도 이 선수가 있다면 한 군침이 돌 수 있는.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즌 스틸픽 선수들을 알아봤다면, 지난 시즌 스틸픽을 기반으로 한 2020-21 스텝업할 선수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저 믿고 픽하셨다가 망하셔도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타일러 히로 선수, 타일러 히로 선수는 지난 시즌 사실 한 120건, 132건 언저리였어요. 왜냐하면 득점을 제외한 다른 여타 스탯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선수가 마이애미 히트의 플레이오프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 포지션에서 진짜로 높다면 6, 7라운드에서 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클레이 탐슨의 향기가 나요. 그런데 클레이 탐슨보다 야투 효율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야투를 조금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득점 볼륨 스탯, 그리고 이 선수가 리바운드 참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신장이 큰 센터를 보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팀 컬러상 이 타일러 히로의 리바운드 참여,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본인이 리딩을 조금 하는 모습도 있어서 어시스트 측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의 크리스천 우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원석으로 지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안드레 드러먼드가 없죠. 주전 센터는 크리스찬 우드, 그리고 팀 내부적으로도 크리스찬 우드에 대한 롤을 조금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로 말씀드리면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정말 좋고 팔 길이가 길어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력도 좋습니다. 심지어 3점 슛까지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작은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에 비할 바 아니지만 스탯적으로 봤을 때는 보급형 AD의 느낌이 조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득점에 12리바운드, 막 3블락, 3점 슛 3개 막 이렇게 꽂아주는 선수입니다. 그리핀에 대한 롤도 점점 갈수록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샬럿 호네츠의 마일즈 브리지스는 3번 포지션이에요.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마찬가지로 샬럿은 아까 디반테 그레이엄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에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전술들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일즈 브리지스는 정말로 주목해 보실 법해요. 그럼 토바야스 해리스 정도의 선수, 정말 많이 크면 30번 픽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샬럿 같은 팀들이 사실 노다지 땅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확실한 에이스가 없어요. 이런 팀에서 마일스 브리지스가 자신의 롤을 찾고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운동 능력은 워낙 탁월한 선수이고 슛에서도 폭발력이 조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스탯들에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뽑아본 스틸픽 후보로는 클리브랜드의 콜린 섹스턴 선수.
사실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부터 조금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원래는 기복이 정말 심하고 득점과 어떤 자유투 이외에는 크게 좋은 모습이 없었던 선수인데 이제는 어시스트에도 좀 눈을 뜨기 시작했고 스틸 부분 그리고 3점슛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이 선수가 이제는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클리브랜드 내에서 케빈 러브랑 트리스탄 탐슨의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을 언제든지 연봉 계약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콜린 섹스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즌 말미에는 이 선수가 한 7, 80위권 선수로 들어왔지만 올해는 높으면 정말 3라운드, 4라운드에서도 픽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맘대로 2020-21 시즌 스틸픽으로 뽑힐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해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망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